여의도에서 비상할 날을 꿈꾸는 청년 젊은 정치인과 함께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의사당 1번 출구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첫 행보가 파격적이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도 같고요. 항상 논란이 됐잖아 않습니까? 네. 뭐 김대중, 뭐 노무현 이쪽은 몰라도 네. 이쪽 가는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네. 묘역을 찾은 이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놓인 가장 큰 숙제는 네. 국민 통합이 저는 제일 우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성장과 회복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국민적으로 이 갈등을 만들어 놓은 이 탄핵과 불법적인 비상 계엄 때문에 국민들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 선거 결과를 두고도 누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재명 후보가 국민 통합에 나서야지 그나마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대선 일정을 보면 후보들이 각자 자기 진영에서 배출한 대통령만 참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대 진영에서 비난을 하면서 선거 캠페인이 시작이 됐다고 해도 무방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논란을 아예 불식시키고 또 본인이 과거에 조금 이런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사람이 태도를 바꿨기 때문에 저는 이게 오히려 보수 지지층과 보수 쪽에 있는 국민들에게 지킨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예의다, 예의. 네. 예의. 근데 당신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앞으로도 내가 다 안고 가겠다. 절반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예의를 갖춘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여기를 넘어가지고 박태준 전 국무총리까지 그러니까 이분이 DJP 연합을 15대 대선에서 이끌어내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데 최근에 윤석열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가 욕설을 했잖아요. 욕 잘하던데요. 네, 근데 그 찰진 욕설 가운데서도 하고 있는 말이 뭐냐? 지금 체제 전쟁 중이다. 나경원도 얼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념이 밥이다. 아직도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체제와 이념을 가지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거 무의미하다. 이런 거 그만하고 우리 성장과 회복으로 가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일정을 그렇게 잡은 거라고 하는데 또 눈에 띄는 게 보수 책사로 알려진 윤여준 전 장관입니다. 네. 이분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뭐 앞에 쭉 말씀 주셨듯이 결국 지금 대한민국의 그동안 보수라고 하는 정치인들은 그 반공 자유주의, 그러니까 네. 계속 뭐 사람 멀쩡한 시민들까지도 간첩으로 몰고 그걸로 지금 거의 막 100년 가까이 정치를 해온 거잖아요. 근데 네. 이제 더 이상 그들이 보수가 아니다. 그리고 또 엘리트라고 볼 수도 없다. 이게 이번에 내란 국면에서 지금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지금 공백을 어쨌든 채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의 중도 보수론이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고 그걸 이제 말뿐이 아니라 실행으로 옮기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당연히 개인 이재명으로 놓고 보면 그 이승만이라든지 뭐 박정희라든지 그 평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근데 다만 지금 이건 이제 대통령 후보 로서의 행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앞에 말씀 주신 그 부대변인님 말씀처럼 그 의지를 이제 보여주신 건데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앞에 쭉 말씀 주신 뭐 김계몽 씨라든지 김계리. 예, 아니면은 뭐 다른 뭐 반국가 세력 뭐 반대세의 비밀이라는 책까지 썼던 이희천 씨 네. 지금 뭐 스카이데일리 필진으로 계속 활동하는데 거기도 지금 5월 달에 똑같이 체제 전쟁 관련해서 계속 강의를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계속 저렇게 부정을 하겠지만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의지를 보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그 책임은 물을 사람들은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들은 계속 벌써부터 보복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지만 그건 좀 구분지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당연히 뭐 역사가와 시민사회에 또 그 평가를 맡긴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 노력을 계속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윤여준 전 장관 당내에서는 평가가 어때요? 잘했다. 잘했다. 더 해봐라. 더 한 사람을 데리고 와라. 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윤여준 전 장관은 기자 출신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치를 많이 떠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정치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정치 쪽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항상 평론도 하시고 네. 그 항상 나와주십니다. 중요한 맞습니다. 시점에.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조금 갈등이 심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네. 될 때 어떤 원로의 지혜를 빌릴 때 우리가 윤여준 전 장관에게 많이 물어왔습니다. 맞아요, 언론에서. 그런데 이제는 여기를 넘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경제 전문가, 그런 과학 전문가, 그리고 보수 정부에서 조금 성실하고 업적과 성과를 냈던 직업 공무원들을 저는 더 영입을 해야 되고 아마도 이미 이재명 후보 측은 이러한 비단 주머니를 다 준비해 놓고 있을 겁니다. 아, 비단 지금 주머니요? 완급 조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지금 국민의힘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한독수가 단일화가 돼서 나온다. 그러면은 한독수와 일을 오래 했고 한독수와 대적할 만한 어떤 직업 공무원을 영입을 할 수도 있고 아. 뭐 김문수가 만약 후보가 된다 그러면 오히려 노동계에서 더 업적이 있고 더 신선한 인물을 데려올 수 있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가서 삼고 초려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리 보수 쪽 인사라고 하더라도 고민이 되고 승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뭐 한동훈, 김문수,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 진보 쪽 인사 가가지고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본인의 인생이 걸리고 진영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국민의힘 후보도 될 줄 모르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는 상당히 앞서가 있고 여러 가지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약간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빨리 본선 후보가 됐던 것도 있고 많은 카드들도 가능성 이런 것들을 또 사람들 따질 거니까 자 일단 선대위 내일 정식 출범된다고 하는데 네. 어떤 거를 좀 주목해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솔직히 이제 많은 시민들 네. 입장에서 보면 항상 이제 뭐 여야를 떠나서 이런 시즌 되면 막 되게 뭐 메머드급으로 뭘 꾸린다 이런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제 저는 좀 당연히 뭐 그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각 그 정당들이 캠프를 꾸리겠지만 네. 제 개인적으로 그냥 좋은 점보다는 좀 이제 우려되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뭐 당연히 뭐 각 정당에서 치열하게 싸우겠지만 지금 보면 이제 이재명 후보님이 사실상 거의 압도적인 상황 아닙니까? 네. 뭐 이따가 국힘당 소식을 또 전해드리겠지만 너무 압도적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다 모인단 말이죠. 이건 되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반면 또 걱정되는 게 뭐냐면 걱정되는 게 있을까요? 그냥 이재명 후보님하고 가까이서 사진 찍는 게 정치인의 능력을 보여준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아, 왜냐면은 어느 순간부터 그냥 그 뭔가 내가 더 가깝다, 내가 더 열심히 지키겠다 이런 쪽으로 모든 에너지가 몰리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빈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님이 그 보수의 그 공백을 채우고 있듯이. 네. 각자가 그 각 분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정치인으로 치면은 각 상임위 별로라든지 아니면 꼭 정치인 지금 현역 정치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어떤 그 세상을 만들고자 할 때 지금 이재명 후보님의 가치와 비전에 공감을 한다면 그 파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그래 이제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도 안심하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쪽으로 그 활동들과 이 성과들이 나와야 되고 그걸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칫하면 이제 또 어디에 내가 들어갔다. 아. 그래서 내가 뭐 다음에 지선이라든지 다음 총선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소위 스펙 쌓기용으로 가게 되면 많은 민주 시민들은 실망을 할 것이다. 자기 정치하지 말라 이 말 아닙니까? 네, 사진 찍고만 어. 돌아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일 열심히 해라. 아, 네 일이란다. 자기 일 열심히 네, 자기 하는 일 게 열심히 맞다. 하고. 그게 네. 선거에 도움 되는 거다. 이 네, 말씀이네요. 실질적 도움으로 좀 이제는 정치가 좀 업데이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지난 대선 때 뭐 그게 안 돼서 아마 아주 근소한 차이로 지긴 했는데 그때 막 태업도 있었죠. 예, 열심히 하지 않았던 측면들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냥 이름만 등장시켜 놓고 네. 그 지금 같이 뛰었던 김경수 전 지사라든지 네. 김부겸 전 총리 이런 네. 분들 역할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지금 우리 선대위의 컨셉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이 중앙당 중심으로 그러니까 당 중심의 선거를 치른다. 근데 두 번째가 실용으로 우리는 선거 캠페인을 한다. 실용주의.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남겨두고는 지역으로 내려가서 지역에서 선거 운동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뭐 김부겸 총리도 전 총리도 마찬가지지만 김경수 전 지사가 지금이 기회다. 어떤 기회? 선거 운동을 할 기회다. 오히려 대통령 경선 때는 김경수 지사가 캠페인을 하기가 사실 막막했을 거예요. 이재명 후보에게 각을 세우지 않으면서도 정책적인 얘기를 하면서도 본인의 어떤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야.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마음 놓고 지역이든 전국이든 돌면서 일단은 김경수 PK 네, 아닙니까? 가서
열심히 본인을 도와줬던 분들에게 또 감사하다고 말도 하고 이재명 후보 선거 운동도 하고 또 낙선 인사도 하고 이러면서 인지도도 올리고 그러면서 또 본인이 준비했던 정책에 대해서 또 참여도 하고 이런 것이고 저는 결국에는 이 선대위가 인사가 정부의 인사가 시그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섀도우 캐비넷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인수위가 없다 보니까 이게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의 최소 인원들만 입각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총리가 먼저 결정이 돼야 됩니다. 네. 총리가 결정이 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돼야지 장관들을 제청을 하고 그럼 또 그 가운데서 장관들에 대한 인사검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소 시간이 한 2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선대위를 보면 저는 이재명 정부의 어떤 미리 예고편을 볼 수가 있다. 이걸 국민들이 기대한다. 그래서 뭐 저 김부겸 뭐 김경수 얘기 나오지만 좀 이런 분들이 선대위에 있으면 말씀대로 나중에 섀도우 캐비넷에서 그분들이 내각에도 갈 수도 있고 어디 갈 수도 있으니까 조금 눈에 띄는 이분 왔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뭐 계속 고민을 좀 해봤는데 네. 이게 이제 거기에 많은 의미 부여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무슨 반짝 스타를 노리면서 이제 막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반짝 스타 오히려 이제 내가 그럼 밖에서 몸값을 키우고 지금 예. 이제 이재명 캠프 쪽에다 어필하면 이건 이재명 캠프에도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정치라는 게 일정 정도 그런 쇼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는 보지만 저는 이제 그런 반짝 스타 쪽에 주목하는 것보다는 네. 내부에서 확실히 인재를 양성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있는 멤버들 중에서 그 실력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많은 시민들의 마음을 좀 울리는 혹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파트 뭐 자영업 문제부터 해서 지금 여러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냥 성과를 잘 냈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 명 뭐 요즘 논의되는 분으로 치면 있습니까? 그냥 그 김상욱 의원이 그래도 이 내랑 국민의힘 국면에서 뭐 물론 이제 그 공식 제안은 없었다고는 하지만 뭐 굳이 이제 고민을 해보자면 이제 그런 분들 정도는 지금 만약에 이렇게 논의가 되는 것 자체가 네. 국힘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물론 이제 지금 윤 어게인을 외치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거기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건 민주당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선할 때 기억나시겠지만 영입 뭐 한다 했다가 그분들이 뭐 논란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안 하느니 못한 상황도 됐던 기억도 나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좀 있습니까? 아니면 꼭 필요합니까?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상욱 의원도 좋고 네. 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분도 좋지만 유승민 의원이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뭐 이런 영입은요. 네. 그만큼 안 올 것 같은 사람이 왔을 그게 때 의미가 있다는 효과가 거죠. 더 있는 윤여준 겁니다. 좀 예.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승민 오겠습니까 했잖아요. 미안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만큼 윤석열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수에 실망을 해서 넘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정치인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한강 작가 이런 분들이 사실 또 탄핵하는 과정에서도 보여준 모습들이 있잖아요. 한강 작가가 네. 정치한다는 건 좀 상상하기 어려운데요. 지지를 하는 지지한다. 거지. 꼭 정치를 본인이 현업에서 나선 건 아니고 네네. 좋은 후보가 있다면 그 좋은 후보가 지지를 하면서 좋은 정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네. 또 이 전 정부에서 뭐 장미란 같은 뭐 역도 뭐 스포츠 스타를 영입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문체부 우리도 뭐 차관. 예. 김연경 같은 배구 스타를 영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또 여러 가지 체육계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국민들께 친근한 이미지 그리고 정말 바른 이미지 이런 분들을 조금 영입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 그럼 갑자기 떠오르는 분이 누구요? 있어요. 네. 박지훈 MC. 저요? 깜짝 놀랐습니다. 친근하고. 두분 다. 왜 그러십니까? 미스터마토를 지켜야 됩니다. 네네. 자,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도 한번 나눠보죠. 정치권에는 경기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이런 징크스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다 떨어지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규모의 이제 네. 지방자치단체다 보니까 네. 뭔가 이제 약간 소위 요즘 말로 난가라고 하잖아요. 난가병. 난가병에 걸릴 수 있겠다 싶긴 해요. 네. 다만 이제 정치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그 기본 덕목이 저는 그 자기 객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이제 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일단 섣부르게 많이 나왔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네. 반면 이제 이재명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과거 경기
뭐 지사, 그 전에 이제 성남시장, 뭐 특히 이번에 또 민주당 대표를 거치시면서 여러 가지 증명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요즘 실제로 증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뭐 자리 나눠 먹게 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 그것도 이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막 추상적인 얘기하고 무슨 뭐 정치는 품격 있게 하는 거다 해서 맨날 중요한 순간마다 엄중하게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낸 분들이 이제 지금 인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네. 예, 이제는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니까 다 떨어지긴 다 떨어졌어요. 오전 5패라고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하다가 나왔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에 좀 달라질 이번에 좀 달라질 수는 있을까요? 저는요 뭐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네. 징크스 많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역대 대통령들과 공통점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게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법률가였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도 법률가, 그리고 당 대표도 같이 했고 그래 따지면 재수 삼수했고, 그래 따지면 다 걸리잖아요. 네. 또 단체장도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거 징크스보다는 홍준표 똑같네요. 법률가에다가 네. 단체장도 했고 네, 네. 당 대표도 했고. 네. 하지만 우리는 막말 자격증이 없지 아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고래 따지면 뭐 징크스라는 게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데 네. 만약에 이제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된다면 경기지사가 처음으로 되는 거라고 되겠죠. 네. 예전에 뭐 김문수 많은 분들 인제도 했었나 네, 다, 네, 이인재. 네. 다 도전을 했다가 다 안 네. 됐었거든요. 네. 이게 처음이 될 것 같아요. 손학규, 남경필 네. 많이 했었는데 다들 지금 딴 데 계시긴 한데요. 저 이후에 끝나버린 상황이었는 정치 인생이. 그러니까 이건 것 같아요. 네. 뭐 경기지사냐, 뭐 아니면 뭐 성남시장이냐, 뭔가 내가 어디 시장이다, 도지사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인 이제 성과, 특히 막 공약 이행률도 막 압도적이었잖아요. 90 맞아요. 막 67%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실력과 그 동안에 또 서사, 특히 내란 국면에서 보여준 안정적인 모습. 그때 이재명 후보님이 라이브를 키지 않았더라면, 그럼 국회 앞에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모이진 않았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랬다면 이게 한 끗 차이로 우리가 막은 건데 네. 모든 역사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국면을 다 보고 지금 지지가 오는 거라서 혹시라도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뭐 경기도지사인데 내가 뭐 서울시장인데 하고 난가 이런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나갑변. 경기도지사라고 네. 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 경기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핸디캡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구체적이지도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 징크스 이제 없을 것이다. 모든 대선에는 징크스가 있다. 또 이 말씀 하셨고요.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오늘 오후에 2명 가리는 2차 경선 결과 발표가 됩니다. 자, 흐름으로 봤을 때 두 분 예측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2명 될 것 사실 같습니까? 예측이 이제 크게 의미가 없다 생각한 아, 게 그래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나경원 씨가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틀리셨어요. 틀려가지고. 예, 틀리면 어때요? 뭐. 예, 셀프 드럼통을 가버렸더라고요. 아, 예. 근데 그런 차원에서 저도 이제 뭐 지금 예측이 되게 어렵다 생각하지만 지금 뭐 김문수 홍준표 씨 얘기 나오잖아요. 네. 김문수 뭐 한동훈 요렇게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문수, 한동훈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모르셔서 그러는데 제가 우원식 국회의장부터 해서 맞히는 게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안철수를 얘기를 했습니다. 빅4에서.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면 저는 김문수, 한동훈이 빅2에서 만날 것이고 결국에는 김문수가 후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간단한 이유입니다. 어쨌든 탄핵 찬성에 대한 여론이 양심이 있는 보수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한 줄기가 있는 것이고 김문수는 이제 요즘 위장 취업이 국민의힘에서 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캠프에서 그 한덕수를 외치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대망론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연스러운 단일화를 이뤄낼 사람이 김문수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별로 한 것이 없는데도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는 걸 보면 저는 김문수와 한동훈이 빅2로 올라갈 것 같다. 근데 지금 국힘에서는 네. 제가 보니까 별로 한 게 없는 게 그러니까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서로 지금 이상한 짓 하다 다 알아서 사라지고 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저렇게 또 어떻게 보면 평가를 받는 게 아닌가. 네. 그 정도로 지금 당이 엉망이라 봅니다. 가장 사실은 이게 우리가 참 배제하면 안 되는 게 네. 결국은 한덕수 대행 부분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김문수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근데 이제 한덕수는 두고 네. 보시면 알겠지만 지지선언하고 끝낼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후보를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국민의힘 후보 중심 단일화를 하려고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독수로 단일화가 되면 나머지 국민의힘 후보들이 잘 안 돕습니다. 아하. 홍준표가 되면 돕겠습니까? 예. 한동훈이 되면 돕겠습니까? 안 도와요. 하지만 한동훈이나 홍준표가 되면은 한독수가 지지선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가 딱 결정이 되면 야 지금 우리 지지율 별로 안 나오니까 그리고 이미 단일화한다는 소문 다 나가지고 효과도 없으니까 더 각자 도생해가지고 지지율 좀 올리다가 나중에 이준석까지 극적인 3자 단일화 하자. 원샷 단일 하자 이렇게 하면은 한독수는 이 자금 때문에 무너질 겁니다. 제가 이제 광역단체장 선거 캠프만 꾸려봐도 정책 10명, 공보 10명, 총무 10명, 수행 10명, 돈 많이 들 것 40명이에요. 같아요. 그러면은 한 달 하루에 뭐 한 수천만 원씩도 나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걸 어떻게 버텨내겠습니까? 아직은 돈이 안 나가니까 몰라서 저러는 그렇죠. 겁니까? 그렇죠. 아, 몰라서 저러는 거라고요? 아직 현실에 부딪혀 보지 않는데 이제부터 계속 돈 달라는 소리만 할 겁니다. 자기를 돕겠다는 사람들이 이제 돕겠다는 말보다는 돈 달라는 소리만 아니 하면은 그 저기 돈 안 쓰고 법카만 쓰고 이래가지고 돈 많이 네. 버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말은 좀 조심스럽지만 관권 선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벗어나서 이제 실제 정말 정치의 차가운 면을 보게 되면 아 뜨거워하고 지지선언하고 끝나게 돼 있다. 시간은 한독수 편이 아니다. 자꾸 지지선언이 그 네. 쥐쥐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뭔지 알죠? 굿게임 이렇게 그만둘 때 쥐쥐 이렇게 하잖아요. 지지. 지지하고 쥐지 치고 나간다 이런 네.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영택 총리실 비서실장 그만두고 뭔가 출마는 지금 거의 확실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오긴 나올 것이다. 예, 뭐 지금 저는 완주는 못할 거라고 보는데 아. 어쨌든 뭐라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예. 내란 대행이 돼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든 뭐든 뭐 사실 그 GG 말씀 주셨는데 전 네. 이번에 딱 그 선거를 규정한 게 엘리전이라 봅니다. 그럼 이제 엘리요. GG를 치면 서로 이제 굿게임하고 스타크래프트 게임 얘기를 하시네요. 이거는 지금 다 청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청산의 대상 중에 한 명이 또 한덕수 씨입니다. 한덕수 예. 대행인데 예. 이번에 그 슬로건이라면서 뭐 경제, 뭐 통합, 안심 이걸 걸고 있더라고요. 일단 경제는 뭐 사실 저성장 문제부터 시작해서 무역 적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모든 경제 그 실패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고 네. 뭐 통합은 사실 말할 것도 없잖아요. 계속 지금 민주당과 심지어 국민들을 상대로도 기싸움을 했었고 안심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여전히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고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그 세 가지를 들고 나온지 전 의문이고 네. 사실 아까 뭐 그리고 돈 얘기도 나왔는데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사람들이 이런 데 쓰진 않는다 봅니다. 아.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도 돈을 엄청나게 많이 모았잖아요. 네. 건보료도 막 7만 원밖에 안 내고 예. 그걸 볼 때마다 제 건보료 나가는 거 볼 때마다 매달 김건희 씨 생각이 납니다. 저도 열받아서. 그래요. 예. 근데 정작 김건희 일가 그 요양원 문제 이거 생각보다 공론화가 안 되고 있던데 네. 막 부실급식이라든지 예, 깜짝 이런 놀랐어요. 문제들. 예. 그러니까 정작 그 돈을 써야 될 땐 또 쓰지도 않고요. 끝까지 그냥 모으는 게 혹시 취미인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완주까지는 못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완주는 두 분 다 어렵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갑자기 또 이낙연 전 총리 얘기도 나왔어요. 이게 야, 이제 이낙연 전 총리도 한덕수하고 단일하겠다.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낙연 전 총리 그 민주당 사람 아닙니까? 그 이낙연 전 총리가 네. 지금 어디 지역구 국회의원 나와도 지금 당선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민주당에서 완전히 배신자 프레임이 찍혔다고 보거든요. 국민의힘에서 TK로 나가면 당선될 수는 있겠죠. 그것도 안 아, 되는 그것도 겁니다. 어렵다. 그것도 그래서 저는 이낙연 씨가 굳이 출마를 하겠다면 그리고 네. 한덕수하고 단일화를 하겠다면 저는 한덕수 그나마 우리 민주당 당원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네. 숙제. 한덕수에게 2000년 통상교섭본부장 시절에 중국산 마늘 협상과 관련해 가지고 예. 잘못해가지고 경제수석 시절에 경질됐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주고 아하. 한덕수 당신은 도대체 고향이 서울이냐 전북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좀 물어봐주고 도대체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에는 왜 안 온 것이냐 이거라도 이낙연 씨가 저는 한덕수 고단대행에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나마 우리 호남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조금 한 것이 있다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다. 이낙연 전 총리는 뭐예요?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그렇지만 네네. 이게 좀 그렇잖아요. 뿌리가 그래 민주당이잖아요. 저는 굉장히
솔직히 말하면 수치스럽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때 그래도 민주정부의 총리까지 하고 그러니까요. 당 대표까지 했다는 사람이 지금 이 내란 대행에 대해서 특히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그렇게까지 강하게 날카롭게 비판한 걸 못 봤거든요. 한 번도 그 시간에 지금 민주당에 계속 침을 뱉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뭐 후보만 교체되면은 본인이 민주당 도울 의향이 있다고 거의 수요 없는 공급을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수요 없는 공급.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딱 그 종종 하는 얘기인데 네. 스타크래프트 시절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말인데 옛 영광에 취한 자는 죽은 자다. 이 얘기 제가 종종 하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프로게이머들도 그렇고 옛날 영광의 그 시절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이렇게 몰락하는 과정에서 그걸 극복하는 그러니까 슬럼프를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아니라 완전히 옛날 영광에 취해가지고 그 시절만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 자기 발전을 못하고 그 사람 예. 고향이 영광이라 그래요. 전남 영광. 네. 그 영광에만 지금 취해 있다. 이거는 더 이상 이제 그 어떠한 정치인으로서의 그 역할도 보여줄 수 없는 거고요. 이제 일기는 일기장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총리 시절의 영광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근데 후보 등록해서 단일화까지 뭐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한덕수 권한대행 때문에 출마한다면 국민의힘 경선 영향 결국 그것 때문에 김문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짚어주신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후보 입장이 조금 바뀌었어요. 안 된다 하다가 조금 어떻습니까? 홍준표 후보가 의견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우리 선거에는 1등 전략, 2등, 3등 전략이 다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홍준표 후보는 정확하게 이제 3등 전략으로 간 것 같습니다. 3등으로. 왜냐하면 제가 본인이 이제 TV 토론회까지 딱 거쳐봤는데 네. 본인이 박빙의 1, 2위를 다툴 줄 알았는데 지금 처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승부수를 띄워야 되는 겁니다. 네. 그게 딱 여기 나와 있는 탄핵당한 정권의 총리와 장관 그리고 당 대표. 그러니까 이거 한동훈하고 이제 총리는 한독수, 장관은 한동훈, 김문수, 그다음 당 대표는 한동훈 말하는 거거든요. 다 얘기해버렸네요. 다 지금 총 싸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거티브로 세게 나가지 않으면은 이제 승산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근데 남은 사람 안철수하고 어렵다. 본인밖에 없네요. 네, 어렵다. 탄핵당한 정권의 총리 장관이니까 한덕수, 김문수, 한동훈 다 말씀을 하는 거네요. 네. 이야. 솔직히 말을 너무 많이 바꾸셔가지고 예. 이게 지금 어느 시점에 홍준표를 봐야 되는 건가? 그렇죠. 지금 현 입장인지 언제 네. 입장인지 알 근데 수가 없네. 또 이 말이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러다가 또 다음날 보면 또 딴 포스팅이 올라와 있고.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큰 의미가 없다 그 생각입니다. 이번에 그 홍준표 후보하고 좀 뭐 맞수 토론 한동훈 후보 또 사자 토론 어떻게 좀 보셨잖아요. 네. 약간 뭐 재밌게 보신 분들도 있지만 좀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데 뭐 예. 한 줄로 말하면 역시 막장 드라마보다는 진지한 다큐멘터리가 낫다. 예. 저는 그렇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그냥 사실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했는데 웃음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예 컨셉 자체를 개그로 잡은 게 아닌가. 네. 국힘당 자체가 뭐 바퀴벌레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사실 건질만한 얘기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개그로 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가 좀 당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럼 화를 내는 모습이나 이런 게 민주당 예전에 국회의원들한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때 막 쏘아붙이던 그거랑 또 좀 근데 연상이 되기도 한동훈의 하고요. 토론 방식을 제가 유심히 보니까 딱 한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100m 몇 초에 주파하십니까?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저는 뭐 10초에 주파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 사람은 꼭 옆에 있는 사람이 뭐 홍준표는 늙고 지치고 힘이 없어가지고 20초에 주파하는데 저는 10초에 합니다. 그렇게 해요? 이런 식으로 항상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고. 그래서 정말 이런 토론 매너는 안 좋다. 특히 지도자로서. 그렇죠. 그리고 토론을 할 때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은 그걸 들어야지 한 메모리인데 막 이렇게 자료를 막 이렇게 하더라도 딴청 부리더라고. 그리고 그거를 공격하려고. 예. 그래서 정말 그런 토론 자세부터 배워야 된다. 혹시 한동훈 후보랑 토론하면 이길 자신 있습니까? 토론하면 이길 자신 없습니다. 없습니까? 아니 뭐 토론을 하면 이길 자신 있는데 그 사람은 토론 안 하고 말싸움을 하니까. 그게 약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 이준석 씨랑 비슷한 부류예요. 이준석 약간 그 대표랑, 예. 막대사수의 진심이고요. 마지막 말은 내가 해야 된다. 네. 이게 마치 이게 키보드 워리어들이 그러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래서 그 이준석 씨와 한동훈 씨가 같이 얘기한 거 한번 보고 싶긴 합니다. 네, 서로 둘이 같은 한번 끝나지가 않을 거예요. 서로 상대의 말꼬리만 잡으면서 누가 이길까요? 안 끝납니다 이게. 끝났나? 네. 24시간 계속 가요.
그럼 당신은 막 이러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나요? 제가 그렇게 한 적 있나요? 당신은요? 이렇게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네요. 그래요. 그게 토론이 아닌 것 같긴 한데요. 뭐 국가 정책이나 미래를 본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말싸움 한참 보고 다 말았어요. 한동안 국가 예산이 300 300조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300조인데 거기에 또 AI 200조 투자. 네. 말입니까? 말입니까? 그러니까 김포시가 아직도 서울편이 안 되는 말싸움 하지 겁니다. 말고 그런 거 하나 좀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하죠. 그 네. 말씀을 짚어주시네요. 마지막으로 한덕수 대행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시끄러워 죽겠는데 나오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무소속으로 나오는 겁니까? 입당하는 겁니까? 경선한 거고 이걸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것도 견적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무소속으로 나와서 캠프 차리고 이제 단일화 이제 경선하자고 하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든지 간에 김문수가 되지 않는 이상은 끌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 싸움에서 져서 돈도 없고 네. 처음에 지난주에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입당을 해가지고 경선에 뭔가 올라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긴 했었습니다. 그거는 좀 어렵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무소속 나와야 된다 네. 본인이. 네. 아니 그러면 지금 옆에 그 상황들 나경원 뭐 유정보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다시 하자고 하는 거죠. 네. 자기들 그 1억씩 몇 억씩 날려 먹었는데. 네. 지금 그래서 홍준표 측 한동훈 측에서도 무슨 예. 뭐 페이스메이커냐 이런 식으로 지금 막 반발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의미가 없다 봅니다. 불가능하고요. 잘못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정대철 고문에게 뭐 한덕수로 단일화를 좀 만들어 달라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또 웃긴 거잖아요. 네. 해당행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해당행위예요. 당 대표라는 되는 사람이 네. 우리 경선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 네. 사람이 될 거니까 라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한동훈이 패배주의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지금 권영세와 지도부는 당권 우선주의다. 당권 우선주의다. 네. 한덕수 대행 본인은 된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왜 하는 거예요? 전 진짜 궁금한데 저도 뭐 누구도 왜요? 사실 알 수는 없겠지만 왜 합니까? 그냥 이제 제일 큰 거는 내란 대행이니까 네. 그 지금 뭐라도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 하면 더 죄책에 빠져드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사실 답이 없으니까 아. 윤석열도 지금 뭐 보리밥 거의 사회에 그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던데 뭐 밖에서. 맛은 있어요. 근데 그 맛집 선택하는 기준은 좀 되게 좀 저도 좀 배우고 근데 싶긴 이제 한데. 이게 인간의 한계인데 한덕수 가만히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막 다 전화 와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아. 한 명 총리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사람이 그야 난각병에 암 걸리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옆에서 펌프질 네. 하니까 아니, 막 신문 보면은 다 한덕수 얘기만 하고 있고 막 자기 가서 막 하트 날리고 막 식자재 편지 써주고 하니까 막 잘한다 하고 막 지지율이 가만히 있는 출마 안 했는데도 총리님 보십시오 지금 10% 이상 10% 이상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이제 약간 이제 판단력이 흐려지는 건데 흐려지는 이제 정신 차리게 해드려야죠. 돈 막 쓰고 이러면 갑자기 네. 기분이 또 아, 그렇죠. 제가 그래서 그런 연락 오는 사람들부터 끊습니다. 예, 뭐 이상한 하라고. pompu질하고 막. 예. 예, 안 받습니다 그런 거. 그런 걸 조심해야 된다 봐요. 황희두 우리 대변인 이사님은 뭐 맡은 거 있잖아요 지금. 아 안 뭐 하십니까? 지금 게임 특이라든지 예, 뭐 예. 학원이 있는데 예. 그냥 그런 역할을 하는 거랑 아하. 뭐 본인밖에 못한다. 전 지금 제가 뭐 예를 들어 사이버 내란 문제도 관심 갖고 네. 지금 온라인 심리전 이런 거 관심 갖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온 사람이 버티는 힘이 있다는 게 그런 겁니다. 갑자기 떨어지려고 하면 판단력이 흐려지지만 밑바닥에서 올라온 사람은 얼마나 수많은 고민과 선택과 아하. 결정 속에서 성장을 했겠습니까? 이 헬스로 치면 이제 코어 다지는 거죠. 네. 두 분은 밑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아직도 밑바닥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요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의사당 1번 출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황희두, 강성필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